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제왕처럼 지배하는 남자 김현우 52세.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회장이자 백만장자였지만 화려한 살 뒤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첫사랑 이선미. 그녀를 떠나던 날부터 현우는 단 한순간도 그 눈빛을 잊은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회의차 들른 서울 근교 시골 마을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허름한 공동묘지 한쪽에 낡고 초라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 새겨진 이름. 이선미. 순간 현우의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숨조차 막히는 듯한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다. 선미야,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젊은 시절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으면서 결국 버리고 떠난 여인. 그리고 이제 돌 하나의 이름만 남은 채 다시 만난 현실.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누구세요? 현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거기엔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나이는 고등학생쯤 17세 남짓.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소녀는 무덤 앞에서 꽃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왠지 모르게 선미와 닮아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혹시 우리 엄마를 아세요? 이선미 제 엄마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현우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엄마라고? 소녀는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외할머니랑 살았죠. 현우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의 잘못이, 그의 선택이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 여인의 아이를 고아처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소녀의 눈동자였다. 바로 그날 밤 이선미가 떠나며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순수하고도 깊은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되뇌었다. 설마 이 아이가 내 딸? 현우는 무덤 앞에 서 있는 소녀를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꽃을 정리하더니 비석 앞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세심히 올려두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환하게 웃는 이선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간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웃음, 그 눈빛. 30년 전 가난한 대학 시절 좁은 자취방에서 자신만을 보며 웃어주던 그녀의 얼굴이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거니? 현우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께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그 말에 현우의 손끝이 떨렸다. 유일한 가족 사진이라니 자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소녀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 정말 우리 엄마를 아세요? 사람들이 말하길 엄마가 젊었을 때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결국 버림받았다고 그래서 평생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숨기고 싶던 과거가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 날카로운 칼처럼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현우는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오똑한 코, 맑은 눈매,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두 다 이선미와 똑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선미와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담은 얼굴 같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설마 이 아이가 내 딸? 머릿속에서 끝내 외면하려던 진실이 점점 형태를 드러냈다. 하지만 현우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한다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현우가 대답하지 않자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제 아버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현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죄책감과 미련 그리고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지금 당장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김현우는 무덤 앞에서 돌아온 뒤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오직 한 얼굴뿐이었다. 이지은. 그 맑은 눈동자와 이선미와 똑 닮은 미소. 그는 도저히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현우는 은밀히 지은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모습,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 그리고 병든 외할머니를 부축하며 좁은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모든 것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이 아이를 이런 삶에 내몰았구나. 현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먼저 지은의 학교의 장학재단을 통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장이 불러서 장학 증서를 건넸을 때 지은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 전혀 몰랐는데요. 이런 지원은 왜 저한테? 하지만 교장조차 출처를 몰랐다. 재단 이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편의점 사장은 지은에게 느닷없이 말했다. 이번 달부터 시급 올려줄게. 본사에서 특별 지원이 들어왔거든.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난과 고생만이 전부였던 자신의 삶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은혜로운 손길이 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은은 곧 깨달았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밤길에 그녀를 따라오던 낯선 그림자를 느꼈고 뒤돌아봤을 때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남자의 실루엣. 며칠 전 무덤 앞에서 만난 그 아저씨, 김현우와 닮아 있었다. 지은은 점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 그러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어느 날 밤 지은은 외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 치료비가 이미 결제됐습니다. 어떤 분이 미리 처리해 주셨더군요.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가요? 신원을 밝히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가족이라고만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가족.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단어. 그녀는 갑자기 며칠 전 묘지 앞에서 만났던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지만 깊은 눈빛,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기묘한 기운. 설마 그 사람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한편 현우는 병원 복도 어두운 구석에서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가 눈물을 훔치며 가족이라는 단어를 곱씹는 모습을 보며 현우의 가슴은 뜨겁게 요동쳤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진실을 오래 숨길 수 없으리라는 것도.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저녁 지은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 하나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대한그룹 회장 김현우. 지역사회 장학재단에 수억 원 기부. 기사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미소 짓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며칠 전 무덤가에서 만난 그 아저씨였다. 그리고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기묘한 도움의 손길과 맞물려 하나의 의문이 강렬하게 솟구쳤다. 설마 그 사람이? 왜 나를? 다음 날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회사를 찾아갔다. 보안 요원과 비서들이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현우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가족 문제예요.
잠시 후 고급스러운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현우가 등장했다. 그는 놀란 듯 지은을 바라보다가 이내 침묵으로 그녀를 맞았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학교 장학금, 외할머니 병원비, 심지어 알바까지 다 당신이 한 거잖아요. 왜죠?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직감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은은 용기를 내속삭였다. 혹시 당신이 제 아버지예요? 그 순간 현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나는 내 아버지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곧 얼굴이 굳더니 울분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지금 와서요? 제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결국 버려두고 떠났으면서,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전 가난과 야망 때문에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가 목을 조여왔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죄책감 때문이에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현우의 손이 떨리며 허공을 더듬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내 딸인 걸 알았을 때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지금이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전 아버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등을 돌렸다. 남겨진 현우는 무너지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재벌 회장의 권위도 돈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가 가진 건 오직 한 가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지은은 회사 건물을 뛰쳐나와 빗속을 무작정 달렸다. 아버지라니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은 멈추지 않고 쿵쾅거렸다. 며칠 동안 지은은 현우와의 만남을 철저히 외면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학교 앞에 기다리는 그의 검은 세단을 피해 뒷골목으로 돌아다녔다. 외할머니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같은 건 없어.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날 집무실에서 들었던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은 엄청났다. 적어도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차가운 의사의 말에 지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편의점 알바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절망 속에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던 순간 지은의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현우였다. 내가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라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옆에 있었어야죠. 지금 와서 돈으로 모든 걸 덮으려 하지 마세요. 눈물과 함께 쏟아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난 너무 늦게 왔다. 하지만 내 외할머니까지 잃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이라도 제발 받아줘. 그의 두 눈은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결국 수술은 그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지은은 끝까지 빌린 돈일 뿐이에요. 갚을 거예요. 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병실 창가에 앉아 혼자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학교에서 또다시 시련을 겪었다. 장학금과 병원비 지원 이야기가 퍼지며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 저애 어떤 재벌 회장이 뒤를 봐준다던데? 비수 같은 말들이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른 건 현우가 했던 말이었다. 가족이니까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첩을 꺼내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할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병실에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지은은 병상에 누운 외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다.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란다. 현우의 낮은 목소리에 지은의 눈길이 그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 지쳐 있었고 동시에 간절했다. 외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 지은이를 이제라도 지켜줄 수 있겠나? 짧지만 무게 있는 말이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이제부터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끝까지 의심하고 밀어내고 미워하려 했지만 결국 이 남자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피와 사랑의 무게였다. 며칠 뒤 외할머니는 회복세를 보이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엄마가 평생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지은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천천히 현우를 향해 다가갔다. 저 아직은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면 언젠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지은을 품에 안았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조차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가슴을 채워왔다. 그 품은 단순히 성공한 회장의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현우는 회사보다 지은의 학교 행사에 더 자주 나타났고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주변의 수군거림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 곁에는 세상이 뭐라 해도 지켜줄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현우는 선미의 묘 앞에 지은과 함께 섰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로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선미야, 약속할게. 너 대신 우리 딸을 지켜낼 거야. 지은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건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볼 용기는 내볼게요. 그 순간 긴 시간 끊어져 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듯 하늘이 한없이 맑아 보였다.